눈부시게 아름다운 바다를 가진 7,600개의 섬나라 필리핀. 그 중에서도 수중 환경이 특히 좋아 다이버들의 천국이라고도 알려진 보홀은 최근 인천과 부산에서 출발하는 직항편들이 생기며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여행지예요. 스노클링만으로도 알록달록한 열대어와 정어리떼, 바다거북, 고래상어까지 모두 만날 수 있는 궁극의 수중 환경과 짧은 일정으로도 다양한 액티비티를 모두 경험해볼 수 있는 효율 만점의 휴양지 보홀의 매력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보홀은 필리핀에서 10번째로 큰 섬인데요. 대도시인 세부와 비교하면 아직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으로 독특하고 신비한 자연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위치한 팡라오 섬엔 주요 리조트들과 스노클링 포인트들이 모여있고 초콜릿 힐 전망대, 로봇강 크루즈, 안경 원숭이 보호구역, 반딧불 카야킹 등의 육상 투어는 보홀섬 남부 지역에서 이루어져요. 모든 투어 스팟들이 공항에서 차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 이동하며 낭비하는 시간이 적다는 게 보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호시국 이후 한동안 보홀을 가기 위해선 세부에서 페리를 타고 이동해야 했지만 작년 여름부터 인천과 부산에서 출발하는 직항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제주항공 한 편만 인천에서 이른 아침 출발해 낮에 도착하는 스케줄이고 나머지 6편은 보홀 현지 시각 밤 11시를 넘겨 도착합니다. 저희는 낮에 도착했다 다시 낮에 출발하는 제주항공 편을 이용해 출입국 심사가 빛의 속도로 끝났지만 밤에 도착했다 새벽에 출발하는 다른 항공편들의 경우 공항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빠른 입국을 위해서는 온라인 사전 입국 서류 이트래블을 미리 작성해가는 게 좋고 돌아오는 날 팡라오 공항에서 1인당 560페소의 공항세를 현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리핀 페소를 여유있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보홀 팡라오 섬에는 택시와 그랩이 없기 때문에 공항 숙소 간 픽업 샌딩은 미리 예약을 해두고 가는 게 좋아요. 현장에서 호객하는 승합 차량이나 툭툭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금이 일정치 않다는 게 큰 단점입니다. 저희는 여행사 로컬 페이지의 공항 픽업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했어요. 보홀에 머무는 동안 리조트에서 식당이나 스파샵 등을 오고 갈 때는 툭툭을 주로 이용하게 돼요. 원래는 인당 기본 20페소에 1km마다 10페소씩 추가되는 요금 체계지만 외국인 손님의 경우 보통 2인 기준 100페소를 기본 요금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500m 정도에 가까운 거리일 경우 50페소로 미리 요금을 흥정해서 타기도 했어요. 잔돈이 없다며 거스름돈을 안 주는 기사들도 있기 때문에 툭툭 이용할 땐 반드시 소액권을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환전은 한국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현지 환전소에서 달러를 페소로 교환하는 방법이 가장 이득이에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음식점과 스파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금은 넉넉하게 준비해가는 게 좋습니다. 한인 업체의 경우 원화 계좌 이체로도 결제가 가능해요. 한국인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깔끔한 식당이나 스파샵들은 리조트까지 무료 픽업 샌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도 많아 이를 잘 활용하면 교통비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보홀은 세부보다 투어 의존도가 더 높은 곳이에요. 신축 리조트, 다양한 레스토랑, 대형 쇼핑몰이 즐비한 세부에 비해 보홀의 관광 인프라는 열악한 편이지만 자연환경과 투어 편의성만큼은 세부보다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투어들을 알차게 즐기는 게 보홀을 제대로 여행하는 방법입니다. 투어 상품은 가급적 현지 업체들보단 한인 업체를 통해 예약하는 게 좋은데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고 빠르게 투어가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값어치를 해요. 저희는 세부 보홀 기반의 투어 전문 여행사 로컬 페이지를 통해 모든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세부 여행 때 로컬 페이지 투어를 다녀와 보고 투어 퀄리티에 너무나 만족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민 없이 로컬 페이지를 선택했어요. 예약은 로컬 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출국 전 카카오톡으로 1:1 맞춤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홀에 왔다면 1순위로 해야 할 투어, 바로 발리카사 호핑 투어인데요. 최상의 수중 환경을 자랑하는 스노클링 포인트 3곳에서 바다거북과 다양한 열대어를 만날 수 있는 투어입니다. 아침 6시 반 리조트 픽업 후 로컬 페이지 베이스 캠프인 터틀즈에 도착해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뒤 바로 앞 해변에서 보트를 타고 출발해요. 발리카삭 섬까지는 보트로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중간에 돌고래 와칭 포인트와 버진 아일랜드라 불리는 샌드바를 들리게 됩니다. 돌고래는 이른 아침 약 60%의 확률로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이날 돌고래는 보지 못했어요.
버진 아일랜드는 만조일 때 성인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가 간조일 때는 하얀 모래바닥이 모습을 드러내며 완전한 섬의 모습이 되는데, 저희가 방문했을 땐 물이 다 빠져 있었고 마침 사람도 없어서 섬을 전세낸 듯 여유롭게 포토타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발리카삭 섬에 입도해 본격적인 호핑 투어를 시작해요. 보홀 발리카삭 섬은 100%의 확률로 바다거북을 만날 수 있는 축복받은 스노클링 포인트로 유명합니다.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바다거북 한 마리당 한 팀씩 붙어서 스노클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인데요. 세부 모알보알보다 수심이 살짝 더 깊어서 물색이 훨씬 예쁘고 사진도 더 잘 나옵니다. 영상 볼 때마다 당장이라도 보홀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두 번째 스노클링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생추어리 열대어 포인트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이드분이 준비해오신 빵 조각을 손에 들고 있으면 물고기들이 엄청난 기세로 몰려드는데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서 마치 수족관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산호절벽 위로 유유히 떠다니며 즐기는 스노클링은 역시 행복 그 자체입니다. 배 위에서 컵라면과 초코 케이크로 허기를 달랜 뒤 세 번째 이스타카 포인트에서의 산호 스노클링까지 마치고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요. 로컬 페이지는 세부와 보홀에 모두 베이스 캠프를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유일한 현지 여행사로 바다거북을 닮은 멋진 디자인의 베이스 캠프 터틀즈를 최근 보홀에 오픈했습니다. 건물 1층엔 화장실과 샤워실이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고 2층은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카페 공간인데, 호핑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렇게 푸짐하고 맛있는 점심 식사가 제공돼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보홀에서 매일 망고 스무디를 마셨는데 여기가 가장 맛있더라고요. 이 베이스 캠프의 존재가 로컬 페이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하는데, 중간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며 재정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보니 하루에 2개 투어를 결합해 진행하더라도 체력적 부담이 덜합니다. 저희는 오전 발리카삭 호핑 투어를 마치고 베이스 캠프에 들렸다가 오후엔 나팔링 정어리떼 스노클링을 갔어요. 나팔링 포인트는 로컬 페이지 베이스 캠프에서 차로 10분만 가면 나오는 곳인데 여기도 발리카삭 섬 못지않은 스노클링 명소입니다. 나팔링 포인트가 유명해진 첫 번째 이유는 높은 확률로 정어리떼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수만 마리의 정어리들이 칼군무를 하듯 일사불란하게 헤엄치는 모습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나팔링 포인트 리프 환경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어종들과 알록달록한 산호들을 구경할 수 있어요. 나팔링 포인트가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배를 탈 필요가 없다는 건데, 해안절벽 바로 아래로 리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 몇 개만 내려가면 바로 천혜의 수중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배멀미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고 힘들면 언제든 육지로 올라와 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스노클링을 체험하기 좋은 장소예요. 짧은 일정으로 보홀 여행을 오시는 분들께 딱 하나의 투어만 추천하라고 한다면 저는 고민 없이 로컬 페이지의 발리카삭 호핑, 나팔링 정어리 패키지 상품을 추천합니다. 고래상어 스노클링도 보홀의 인기 투어 중 하나로 역시 발리카삭 호핑이나 나팔링 스노클링과 결합한 패키지 투어로 즐기면 좋아요. 고래상어 포인트는 알로나 비치에서 차로 40분 이상 떨어진 보홀섬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세 곳의 포인트를 돌며 고래상어를 만나게 되는데 저희가 갔던 날 무려 7마리가 몰려와서 스노클링 내내 원 없이 고래상어를 구경했어요. 저희가 세부 오슬롭에서도 고래상어 스노클링을 해봤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자면 보홀에선 세부보다 더 먼 바다로 나가서 스노클링이 진행되어 수심이 더 깊고 조류도 더 센 편입니다. 세부 오슬롭보다 스노클링 난이도는 좀 있지만 대신 차량 이동거리가 훨씬 짧고 대기시간도 적어서 오전 중에 투어가 마무리된다는 건 큰 장점이에요. 단 고래상어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세부 오슬롭이 스노클링 환경 면에서는 더 낫습니다. 보홀은 땅 위의 매력도 남다릅니다. 영화 속에 온 것 같은 풍경의 초콜릿 힐, 필리핀의 아마존 로봇강을 누비는 런치 크루즈, 세계에서 가장 작은 타르시어 원숭이도 보홀에 있어요. 저희가 이용한 로컬 페이지의 육상 투어 반딧불 카약 패키지는 보홀의 8개 주요 관광지와 반딧불 카야킹을 합쳐놓은 올데이 상품으로 단독 투어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팀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각 장소마다 천천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필리핀 스페인 혈맹 기념비를 방문했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중 한 곳인 바클레온 성당에 도착해 계란과 산호가루로 만든 독특한 건물도 둘러봤고
점심 식사로는 로봇강 크루즈를 타며 선상 뷔페를 즐겼어요. 음식 종류가 아주 많은 건 아니었지만 필리핀 로컬 음식들로만 채워져 더 여행 기분 나는 식사였습니다. 열대 밀림 속을 탐험하는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와 선상 라이브 음악, 중간에 들리는 원주민 마을까지 있어 지루할 틈이 1도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안경 원숭이라고도 알려진 보홀의 마스코트 타르시어 원숭이를 보러 갔어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타르시어 원숭이들은 밤에 활동하고 낮에 잠을 자는데 스트레스에 취약한 아이들이라 관람객들이 숨죽이고 조용히 관람합니다. 다음으로 유명한 포토스팟인 맨메이드 포레스트에 잠깐 들려 더위를 피했다가 로봇강 협곡 위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짚라인도 타고 나비농장을 방문해 여러 동식물도 구경했어요. 해가 져갈 때쯤 보홀 육상 투어의 하이라이트인 초콜릿 힐에 도착했습니다. 오래전 바닷속에 있던 산호섬들이 솟아올라 만들어진 독특한 지형으로 건기에는 나뭇잎들이 갈색으로 변하며 키세스 초콜릿 힐처럼 보인다고 해요. 제주의 오름들과는 또 다른 오묘하고 웅장한 멋이 있습니다. 초콜릿 힐 전망대에 오르면 일대의 언덕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해가 지고 나면 아바탄 강으로 이동해 반딧불이 투어를 진행합니다. 보트나 카약을 타고 반딧불이가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는데 깜깜하고 조용한 강 위로 작은 배를 타고 나가는 게 좀 무섭기도 했지만 반딧불들을 직접 만나니 너무 신기하고 감탄만 나왔어요. 보홀 여행 와서 육상 투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희처럼 육상 투어 뒤에 반딧불이 카약까지 붙여서 원데이 코스로 다녀오시는 거 완전 추천합니다. 보홀엔 세부의 샹그릴라나 쉐라톤 같은 럭셔리 월드 체인 리조트는 없지만 필리핀을 대표하는 호텔 브랜드 해난을 필두로 크고 작은 리조트들이 해변을 따라 모여있어 숙소 선택지는 제법 다양한 편이에요. 저희가 보홀에서 묵어본 3곳의 인기 리조트들을 짧고 굵게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숙소는 보홀에서 한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곳 해난 리조트 알로나 비치예요. 알로나 비치 맨 끝자락엔 해난그룹의 리조트 3개가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그중 가장 비싸고 부대시설 규모도 짱짱한 곳입니다. 비치 바로 앞에 넓은 수영장 2개가 계단식으로 이어져 있어 우리가 기대하는 동남아 휴양지 리조트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고 특히 해변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비치풀을 밤 12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마음껏 물놀이를 즐기며 풀바도 이용할 수 있어요. 수영장 3개 중 한 곳이 노키즈 풀로 운영된다는 것도 큰 메리트입니다. 또한 해난 리조트 알로나 비치는 보홀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숙소이기도 한데 리조트 정문으로 나가면 보홀의 중심가라 할 수 있는 맥도날드 거리로 바로 연결되고 비치 쪽으로 나가면 보홀의 밤과 낭만을 책임지는 알로나 비치 상점가로 바로 이어져요. 객실 수 400개를 자랑하는 리조트 규모에 맞게 조식당을 2곳으로 나눠 운영하는 것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식 뷔페는 종류가 다양한 편이 아님에도 과식을 하게 만들 만큼 맛있는 음식들로 채워져 있고 특히 에그스테이션 메뉴들과 필리핀 감성 가득한 베이커리류가 정말 고퀄입니다. 리조트 내 가장 인기 있는 객실은 발코니가 메인풀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의 다이렉트 풀 액세스룸인데 1박 40만원 이상의 비싼 요금에도 예약 경쟁이 치열한 편이에요. 저희가 묵었던 4층 프리미어 룸은 둘이 지내기 아주 쾌적할 정도로 공간이 여유로웠고 메인풀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가 있어 휴양지 기분도 나고 수영복 말리기도 좋았습니다. 우정여행이든 커플여행이든 가족여행이든 보홀로 여행가는 모든 분들께 1순위로 추천하고 싶은 리조트예요. 두 번째로 소개할 아모리타 리조트는 알로나 비치 맨 끝 암석 절벽 위에 자리한 독특한 입지의 숙소예요. 해난 리조트 3곳과 더불어 보홀을 대표하는 고급 리조트 중 한 곳으로 앞서 소개한 해난 리조트 알로나 비치와 비교해 객실 수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 훨씬 더 여유롭고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모리타 리조트 내 부지는 다양한 열대 식물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어 마치 잘 관리된 식물원에 놀러온 기분도 드는데 어딜 가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보홀이지만 아모리타 리조트에서 지내는 시간만큼은 질 높은 어른의 휴식을 보장받는 느낌이에요. 프라이버시만큼이나 리조트 스태프들의 서비스 마인드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 프런트에 전화해 툭툭이 호출을 부탁했는데 마침 대기 중인 리조트 차량이 있다며 목적지까지 그냥 태워다 주기도 하고 에어컨 문제 때문에 객실 변경을 요청했을 때는 새로운 객실을 준비하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사과와 함께 이렇게 푸짐한 과일 플래터를 보내주기도 했어요.
사실 저희는 리조트 수영장에서 내려다보는 알로나비치의 모습에 반해 이곳을 예약했었는데 다음에 아모리타를 다시 찾게 된다면 그건 아마 너무나 친절한 이곳 직원분들 때문일 것 같습니다. 다만 오픈한 지 15년이 넘은 리조트인 만큼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객실이 최근 레노베이션을 거쳐 깨끗하고 세련된 느낌이긴 하나 콘센트 수가 너무 부족해 충전이 어려웠고 욕실 샤워 수압과 배수 속도는 확실히 답답한 수준이었어요. 리조트 위치도 살짝 애매합니다. 알로나비치로 내려가는 투숙객 전용 출입구가 있는 건 다행이지만 리조트 정문에서 맥도날드가 있는 중심가까지 도보로 10분 거리라 더운 날씨에 걸어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블루워터 팡라오 비치 리조트입니다. 투명한 라군 스타일의 수영장이 눈길을 끄는 곳으로 객실들이 메인 풀을 에워싸고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아담한 사이즈의 리조트예요. 객실 수가 54개에 불과하지만 널찍한 수영장이 2개나 있어서 어느 시간대든 북적임 없이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게 이곳의 큰 장점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비치사이드 수영장은 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해요. 연식이 제법 있는 리조트지만 최근 레노베이션을 거쳐 2024년 2월에 메인풀과 프리미어 디럭스 객실들을 재오픈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층 프리미어 디럭스 객실에 묵었는데 룸 컨디션이 거의 신축이나 다름없는 수준이었고 체감 면적도 꽤 넓어서 만족스러웠어요. 해난 리조트 알로나비치의 딱 절반 가격으로도 이 정도 컨디션의 리조트에 묵을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발코니 쪽 미닫이 문이 동시에 객실 출입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블루워터 팡라오의 단점이라면 저렴한 리조트인 만큼 조식 뷔페 음식 퀄리티가 많이 아쉽다는 점, 그리고 위치가 중심가로부터 제법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식당이나 마사지샵 등을 걸어서 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툭툭으로 리조트에서 맥도날드까지는 편도 요금 100페소를 받아요. 보홀은 식당 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메뉴 선택의 폭은 다양한 편입니다. 필리핀 음식 외에도 한식당들도 아주 많아 현지 음식이 안 맞는 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여러 나라의 음식들을 맛볼 수 있어서 뭘 먹어야 할지 은근 고민하게 돼요. 필리핀에 왔다면 꼭 먹어야 할 필리핀 사람들의 소울푸드 스파게티입니다. 특히 졸리비의 스파게티는 부드러운 면의 식감에 향수를 자극하는 오리지널 소스의 맛이 중독성 있어요. 보홀 비치클럽 리조트 레스토랑에서의 점심 식사도 추천해요. 야자수와 라군이 펼쳐지는 바다를 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양식 메뉴뿐 아니라 로컬색 진한 필리핀 음식들도 정말 많습니다. 족발을 튀긴 크리스피 파타, 필리핀식 고기 스튜 카레카레, 필리핀 국민 디저트 할로할로까지 야무지게 먹고 왔어요. 필리핀 유명 체인 레스토랑인 제리스 그릴이 알로나비치 근처에도 있습니다. 필리핀식 그릴 메뉴 외에도 무난하게 도전해볼 만한 로컬 음식들을 많이 팔아요. 시그니처 메뉴인 오징어구이, 필리핀식 해물 야채 조림 피낙벳, 다진 고기와 야채를 철판에 올려 먹는 시식 모두 추천합니다. 해외에서 한식당은 가급적 안 가는 편인데도 호핑 투어 하고 나면 꼭 한식이 땡겨요. 한국의 맛을 그냥 그대로 옮겨온 정도로 맛있는데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한우리와 대장금 두 곳에서 삼겹살을 먹었는데 모두 만족스러웠고 한우리에선 고기 먹은 다음에 볶음밥, 대장금에선 냉 김치말이 국수를 추천해요. 비싸긴 하지만 안 먹고 가면 꼭 후회하는 머드크랩 알리망. 저희는 레드크랩 보홀과 시푸드타운 두 곳에서 먹고 왔는데 두 곳 다 직접 게를 골라 100g 단위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레드크랩은 사이드 메뉴 종류가 적은 대신 크랩 요리의 시즈닝 선택권이 다양한 편이었고 시푸드타운은 해산물 외에도 다양한 필리핀 요리와 중식 스타일 메뉴들을 함께 주문할 수 있어서 여러 명이 함께 가기에 더 좋은 곳이에요. 두 곳 다 카카오톡으로 예약 가능하고 무료 픽드랍 서비스가 있습니다. 알로나비치 근처에서 구글맵 리뷰 개수가 가장 많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토토의 페피노.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데 하루 종일 손님이 북적일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화덕에 구워져 나오는 피자가 담백하니 맛있어서 도우까지 남김없이 다 먹고 왔습니다. 보홀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식당이 아닐까 하는 빠우. 양식, 한식, 일식, 중식이 묘하게 섞인 매력적인 메뉴들에 맛도 기대 이상이라 연령, 국적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에요. 타코나 브리또 외에도 여러가지 멕시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멕시칸 칸티나. 알로나비치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도로변에 있는 작은 노상 가게라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멕시칸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보홀에서 먹는 태국 음식은 무슨 맛일까 하는 궁금함에 이끌려갔다가 정말 맛있게 먹고 온 식당 원더랜드 타이푸드예요. 너무나 완벽한 맛의 팥 카파오 무쌉과 망고 스티키 라이스를 추천합니다.
건강한 브런치 메뉴들을 파는 비건 레스토랑 샤카도 있습니다. 망고꽃이 펼쳐지는 아사이볼이 인기예요. 필리핀의 소울푸드인 우베로 디저트를 만드는 우베베는 달달 고소한 우베 빙수도 있고 코코넛 스무디 커피 같은 우베 커피도 우베잼도 맛있어요. 다양한 구성의 망고 아이스크림을 파는 할로망고는 밤에도 붐비는 인기 스팟인데 망고인가 복숭아인가 미묘해지는 게 가격 대비 좀 아쉽긴 해요. 작고 귀여운 아이스크림 가게 멜로우에서는 보기만 해도 예쁜 팝시클과 토핑을 선택하는 프로즌 요거트를 먹을 수 있습니다. 비팜 아이스크림은 인공적인 맛이나 단맛이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담백하고 진해요. 카사바로 만든 콘의 식감도 독특합니다. 팡라오 섬엔 마사지 샵이 많은데 한인샵이 100에서 200페소 정도 비싸긴 하지만 무료 픽업 드랍을 해주기 때문에 큰 차이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왕이면 쾌적한 환경에 위생 상태도 괜찮은 곳을 선호하는 편인데 저희가 간 4곳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라벨라 스파는 반투명 블라인드로 공간을 분리하고 있어 최상의 환경은 아니지만 접근성, 가성비 다 괜찮아 저녁 시간에는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발 마사지는 아주 좋았지만 전신 마사지는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궁 바디 스파는 시설은 라벨라 스파보다 좋긴 하지만 대기 공간과 마사지 받는 곳이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계속 소음이 발생되는 점이 아쉬웠어요. 루나 타이거 스파는 가격대에 걸맞는 성의 있는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발도 씻고 소독까지 하고 시그니처 오일 마사지를 받으면 새로 개봉해 사용하고 남은 오일을 선물로 줘요. 개별 공간에서 마사지를 받는 건 좋은데 천장은 뚫린 구조라 소음이 아쉬웠습니다. 니니스파는 알로나 비치에서 떨어져 있어 픽업 차량을 타고 가는 곳인데 넓고 쾌적해 가족이나 커플끼리만 편하게 마사지를 받기 좋아요. 저희가 간 곳들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단독룸이었고 무엇보다 북적이지 않은 조용한 환경이라 잠에 들 정도로 편한 환경에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홀에서 쇼핑은 대도시인 세부와 비교하면 시골이라 해야 할 만큼 환경이 달라요. 대형 쇼핑몰이 많은 세부와 달리 보홀은 대형몰이 다양하게 있지 않고 이마저도 팡라오 섬이 아닌 탁빌라란 시티에 있어서 툭툭 타고 가는 데만 편도 40분이 넘습니다. 육상 투어를 갈 때 일정을 조율해서 탁빌라란에 있는 아일랜드 시티몰을 가기도 해요. 대신 알로나 비치 근처에는 기념품 샵들이 많고 가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품목도 은근 다양합니다. 특히 아일랜드 수베니어는 로컬스러우면서도 귀여운 아이템들이 많고 지역의 이미지를 담은 오리지널 티셔츠의 인기가 좋아요. 더 로컬스러운 아이템들을 찾는다면 알로나 비치에서 툭툭으로 15분 정도 떨어진 알투라스 마트를 가면 좋습니다. 장 보러 온 로컬들이 대부분인 마트인데 저희는 여기서 가장 많은 걸 샀어요. 그 중에서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곤약 젤리급 중독성이 있는 타로컵 젤리, 스타벅스 음료 못지않은 선키스트의 액상 아이스티, 필리핀 전통 쿠키 폴보론, 필리핀의 초코파이급인 퍼지바,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쿠키, 다양한 비누들입니다. 보홀이란 여행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동남아 최고의 수중 환경을 갖춘 한국인 맞춤형 고효율 휴양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뛰어난 가성비의 비치 리조트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보홀의 환상적인 바닷속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왜 다들 보홀 하는지 금방 알게 될 거예요.